안녕하세요, 버기 크레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좁은 골목길에서 무거운 철근 자재를 옮겨야 하는데 어떤 크레인을 써야 할지, 또는 차가 빠지는 흙바닥을 지나가야 하는데 혹시 크레인이 진입이 가능한지, 이런 고민들,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 분들이 오면 큰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적, 혹은 크레인 종류별 특징을 제대로 몰라 작업 효율이 떨어졌던 적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크레인 초보 운전자라면, 혹은 크레인 종류와 구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어떤 크레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크레인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식 크레인 종류와 구분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크레인은 크게 이동식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말 그대로 현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정식 크레인은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고정식 크레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주로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은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 일반적입니다. 하이드로 크레인은 유압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여러 종류로 세분화됩니다. 즉, 대부분의 이동식 크레인은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하이드로 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 크레인처럼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크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동식 크레인, 자주식 크레인, 모바일 크레인, 이 세 가지 용어 헷갈리시죠? 마치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처럼 말이죠. 모두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주식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모바일 역시 움직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환경이나 크레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험지형 크레인처럼 험한 지형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은 자주식 크레인, 트럭처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크레인은 모바일 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은 정리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이동식 크레인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크게는 구조, 이동 방식,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럭 크레인, 저의 첫 크레인도 이 카토 20톤 트럭식 크레인이었는데요. 트럭 크레인은 현대식 크레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럭에 크레인을 탑재하여 이동성과 작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하여 이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험한 지형의 주행 능력이 떨어지고 좁은 공간 작업이 어렵습니다. 험지형 크레인, 러프터러 크레인에서 알 수 있듯이 러프는 거친, 험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험지형 크레인은 험한 지형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너 너무 러프해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기서 러프하다는 것은 거칠다, 울퉁불퉁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대말로 기사님 스무스하게 내려주세요 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여기서 스무스는 부드럽게, 매끄럽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험지형 크레인은 험한 지형에서 작업하기에 최적화된 크레인입니다. 핵심 특징은 운전석과 조종석이 하나이고 앞바퀴와 뒷바퀴 구동축이 따로 있고 또 조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뒷바퀴도 조향이 가능하니 좁은 골목길 회전하여 꺾어 들어가야 할 때 화물차들은 못 들어가도 이 험지형 크레인은 들어갈 수 있죠. 험한 지형과 좁은 골목길 선의 주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트럭 크레인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어 앞자만 따서
줄여서 RT 장비 또는 RT 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명 맹꽁이처럼 생겼다 하여 맹꽁이 크레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지형 크레인, 영어 이름 올터레인 크레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형 크레인은 모든 지형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죠. 트럭 크레인과 험지형 크레인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핵심 특징은 트럭 크레인의 기동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험한 지역 주행 능력을 모두 갖췄고 뒷바퀴 조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이동성과 험한 지역 주행 능력을 동시에 갖췄지만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가 까다롭습니다. 많은 블로그 글을 보고 참조하여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간혹가다 블로그 글에 트럭 크레인과 전지형 크레인을 구분을 못하시고 사진을 같은 걸로 올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럭 크레인과 전지형 크레인의 구분법. 이 뒷바퀴 조향이 좌우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차이입니다. 뒷바퀴 조향이 되면 전지형 크레인이고 안 되면 트럭 크레인입니다. 참 쉽죠? 크롤러 크레인, 크롤러 즉 무한 궤도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크레인이에요. 마치 탱크처럼 무한 궤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한 궤도 덕분에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험지 주행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동 속도가 느리고 운반 및 설치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크롤러 크레인의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미 크레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미 크레인, 말 그대로 거미처럼 작은 크롤러 크레인입니다. 좁은 공간이나 실내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거미 크레인은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나 지하 공간 등 일반 크레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운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좁은 틈새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처럼 말이죠. 거미 크레인은 주로 건물 내부 철골 작업, 기계 설비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작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우 거미 크레인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타워 크레인, 일반적인 타워 크레인과 다르게 이동식 타워 크레인은 트럭이나 크롤러와 같은 이동식 하부에 타워 크레인 구조를 탑재하여 이동성을 확보한 크레인입니다. 일반적인 타워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지형 크레인의 하부를 주로 사용하여 이동성을 극대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일명 카고 크레인이라고 불리며 화물 운반과 하역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즉 화물을 싣고 운반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 없고 자동차 화물 운송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인양 능력에 제한이 있고 대형 작업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크레인 종류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크레인별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현장에서 어떤 크레인을 써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작업 환경, 자재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장비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작업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보고 싶은 크레인 관련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